영어 초보 강의, 입문서 책이 지겨우신 분들, 이 방법이면 영어 초보를 탈출해서 영어의 구조를 내 것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문장을 만들거나 말하거나 문장을 이해하는 데에 실력을 한 단계 높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를 하면 이미 아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근데 왜 나는 저 말이 안 나올까? 왜 저 문제를 틀린 걸까? 싶잖아요. 그게요, 영어의 구조가 안 잡혀서 그런 거예요. 한국어는 자연스럽게 모국어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의식하지 않고 나오지만 어쨌든 한국어를 할 때 나는 유튜브를 본다처럼 구조가 있죠. 그런데 이 문장의 순서, 어순 자체가 한국어랑 영어랑 완전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술술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문장이 아니라 단어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어의 구조를 내 머릿속에 도킹을 하고 나면 훨씬 유창해지는 거고 훨씬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어의 구조 틀을 어떻게 잡느냐 예시를 들어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 설명드리려고 화이트보드를 샀습니다. 한국어로 나는 아침을 먹는다. 자, 이렇게 주어, 목적어, 서술어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영어로 하면 이렇게 I eat breakfast가 되죠. 주어가 처음 나오는 건 똑같은데 서술어가 먼저 나오죠. 그리고 나서 목적어가 나옵니다. 핵심은 한국어에서는 서술어가 문장의 맨 끝에, 영어에서는 주어 다음에 온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는 말을 끝까지 들어야 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끝에 가서 서술어에 따라서 그 말의 맥락이 완전 달라지잖아요. 이런 어순만 내 머릿속에 딱 패치가 돼도 다 아는 단어잖아요. 이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이 한국어를 영어로 만들고 싶을 때 영어부터 떠올리지 마시고 한국어를 영어 순서대로 만드는 연습을 먼저 해보세요. 나는 아침을 먹는다. 나는 먹는다 아침을. 그리고 나서 영어로 I eat breakfast 하면 훨씬 매끄럽게 뇌구조가 바뀔 수 있어요. 영어 머리를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 단어들을 떠올린 다음에 그걸 조합하는 것보다 이 순서로 하는 게 훨씬 빨리 적용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어를 말하는데도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한국어 말하면서는 어순이 바뀌어도 평소에는 이상한 게 아닌 게 나는 아침을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주로 나 아침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나 먹었어 아침 이렇게 말해도 결코 좀 이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면 영어도 더 바로바로 떠오르게 됩니다. 다음 예시로 그녀는 피곤하다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목적어가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피곤하다는 서술어가 아니라 피곤이라는 형용사와 비동사가 합쳐진 거예요. 이거의 어순을 바꾸면 그녀는 하다, 피곤 이렇게 순서가 바뀝니다. 영어로 바꿔보면 피곤이 뭐죠? 들어봤을 거예요. tired. 그러면 그녀는 she, 비동사 is, 피곤 tired 해서 She is tired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비동사가 오고 형용사가 오면 주어, 비동사, 보어의 구조입니다.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기엔 영상이 길어질 것 같은데 이 순서가 결국 영어의 뼈대인 거예요. 이걸 잡고 조금씩 변형을 해서 훈련, 트레이닝을 하면 됩니다. 자, 다음 연습. 니나는 오렌지를 좋아한다. 순서 바꾸면 니나는 좋아한다, 오렌지를. 쉽죠? 그러면 이걸 영어로 만들면 니나 좋아한다, like. 오렌지를 orange. 아주 쉽죠? 니나 likes orange. 여기 S는 니나가 3인칭 단수면 S가 붙죠. 근데 이거 맞는 문장 맞나요? 아니죠. 틀렸죠. 왜 틀렸을까요? 오렌지는 셀 수 있는 명사죠. 개수를 셀 수 있으면 명사는 하나일 때는 혹은 on을 붙여주고 2개 이상 복수일 때는 s를 붙여줘야 되죠. 여기에서는 오렌지에 s를 붙여야겠죠. 하나의 오렌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오렌지들을 좋아하는 개념이죠. Nina likes oranges. 규칙에 의해서 여기에 s 들어가, 여기에 s 들어가. 이거를 이제 연습하면 됩니다. 3인칭 단수에 s 붙이고 복수에 s 붙이는 거 정말 쉬운 거 아니에요? 그걸 알려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네이티브가 아니면 틀리게 돼요. 이게 이 구조가 안 잡혀 있어서 그래요. 나, 너, 복수 빼고는 다 동사에 s, 3인칭 단수 들어가는 거 계속 말해서 입에 붙이는 게 제일이고요. 이 명사 나올 때는 셀 수 있으면 s나 붙는다. 이거를 자동 반사가 나오게끔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니나 앞에도 나 s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니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니나는 특정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 하나뿐인 니나라는 사람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어나 s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오렌지는 세상에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컵, 가위, 오렌지 이런 명사들은 셀 수 있냐를 따지지만 니나는 특정 사람이면 이름에는 어나 s 안 붙여도 되는 거죠. 그런데 서로 아는 거나 어떤 정해진 거면 더를 붙입니다. 그 오렌지 할 때 the orange, 그 소녀 하면 the girl, the girl likes oranges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어순 다음에 세부적인 규칙을 적용하면 영어 문장 만들기가 완성이 되는 거죠. 제가 이런 방식으로 설명드려야지 하고 최근에 나온 책들을 찾아봤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해주는 카드뉴스처럼 설명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출판사에 연락을 해서 로미니 여러분 나눠드리려고 10권의 책을 협찬받았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영어의 뼈와 살이라는 올해 9월에 나온 책입니다. 이게 보시면 정말 인터넷에 이렇게 쓱쓱 넘기는 카드뉴스처럼 빽빽한 글자가 아니라 읽기 편하게 구조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구조 설명해준 다음에는 이렇게 예문으로 연습해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마치 PPT 화면을 보는 것처럼 보기 쉽게 되어 있고요. 구조들을 잡는 데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영어 초보부터 중급 올라가는 단계에서 구조 잡는 데 뼈와 살을 기본적인 스트럭처를 배우는 데에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 이런 식으로 You are tired 라는 문장이 있으면 이거를 앞으로 빼서 Are you tired? 이렇게 하면 의문문이 된다. 이렇게 좀 구조도를 귀엽고 이해가 가기 쉽게 그려놨어요. 챕터별로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중요한 포인트는 또 정리되어 있고 해서 문법이 정말 어렵잖아요. 이 책 보시면서 쓱쓱 여러 번 보시면서 머릿속에 이거 패치 하나 심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I study English에서 얼마나, 자주, 빈도부사를 넣으려면 일방동사 앞에다 이런 것도 이제 구조도로 I often study English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비동사인 경우에는 비동사 뒤에 쓴다. I'm always busy, I'm always busy 이런 식으로 그림을 보면서 하니까 오늘은 이 그림만 하나 내 걸로 만든다. 또 이런 훈련이 또 뒤에 나와요. 그럼 이거 연습하면서 오늘은 이거 하나 했다. 클리어.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방법 조금 더 훈련해볼까요? 오늘은 저랑 이 어순 하나 확실하게 가져가세요. 수미는 사과를 좋아한다 라면 순서 바꾸면 수미는 좋아한다 사과를. 이제 연결 바로바로 되시죠? 그리고 나서 수미 영어로 그냥 수미 하면 되고요. 좋아한다 뭐죠? like. 사과를 apple. 그러면 수미 like apple 하면 될까요? 거기에서 세부 규칙을 적용해야 되죠. 수미는 나, 너, 복수에 해당되나요? 아니죠. 3인칭 단수입니다. 그러면 좋아한다 like에 s 붙여야겠죠? 그럼 수미 likes apple 로 끝나기에는 애플은 셀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나 s를 붙여야 되고 사과 하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수미 likes apples 이렇게 세부 규칙 적용을 해서 문장이 완성됩니다. 자, 마지막 연습으로 그 동물은 코끼리이다. 그 동물 순서 바꿀까요? 아니죠. 어떤 동물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붙여서 그 동물은 이다. 코끼리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동물, 그 특정 동물을 가리킬 때는 더를 써줍니다. 동물 영어로 animal에 이다, is, 코끼리, elephant. 그냥 elephant인가요? 셀 수 있죠. 그 동물 하나를 지칭한 거니까 elephants가 아니라 s를 붙이는 게 아니라 그, the니까 on을 붙여야겠죠. 이 코끼리는 이 특정한 애니멀 하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on을 붙여줬다. 어인지 on인지까지 설명하기에는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또 다른 규칙들도 많아요. 그 내용은 꼭 필요하신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책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구조가 좀 더 쉽게 와닿지 않으시나요? 이게 어느샌가 체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 자연스럽게 바로바로 연결이 돼요. 그게 언어를 체화하는 과정인데 우리가 성인이 되고 나서 공부를 하려면 이렇게 인위적으로 구조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어릴 때 그냥 늘 듣고 자랐으면 이런 규칙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다 들리지만 우리는 이미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저도 실제로 영어 공부는 이미 성인이 된 뒤에 시작했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구조를 파악하고 나면 훨씬 빠르게
그 영어는 계단으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아, 왜 이렇게 안 올라가는 거야? 라고 답답해할 때 이런 식의 훈련을 하면 훅 점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조를 체화해서 점프 해나가시길 바랄게요. 이 14,000원짜리인데 충분히 값어치를 하는 책입니다. 저도 햇솔 자격증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영어 강사를 해볼까 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이렇게 좋은 책들, 좋은 교육 방식들은 저도 좀 이렇게 체크를 해놓거든요. 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10권 응모는 이 영상 올라가고 2주 뒤 토요일에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